베트남 국민들이 한국 기업 철수 반대 시위를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민들의 시위를 잠재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력을 동원한 강경 대응을 지속해왔기 때문인데요. 결국 한국인들을 향한 혐한 감정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베트남 현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우리 외교부가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우리 교민들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사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폭행 시위가 크게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민들 중에선 베트남 현지인들의 폭행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교민회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송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긴급 SOS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더 웃긴 건 베트남 정부의 대응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군사 및 경찰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정부 청사 주변만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방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정부 청사 주변으로는 무장을 한 군인들이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청사로 시위대가 진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 분산하여 배치해야 하는데 정부 청사와 총리만 지키기 위해서 정부 청사에만 군사와 경찰 인력을 몰아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피해는 심각합니다. 다낭시는 지금부터 시위가 끝날 때까지 모든 점포의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이 열린 점포마다 시위대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 공장 주변 지역들도 점포 폐점을 선언하고 경제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경제순환은 마비된 상황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베트남 현지 기업들도 도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달 매출 전망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도산 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기업들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기업들은 직원들이 없는데 긴축 재정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피해도 막심합니다.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당하는가 하면 가게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교민들의 경제활동도 중단되었고 가게 폐점도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시위 정신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폭행 피해는 베트남 현지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민이 우리 공항 직원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사실도 최근 확인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되자 결국 외교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성명 발표를 통해 더 이상 베트남의 만행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당장 베트남 현지 교민들을 송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베트남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트남에는 그 어떠한 이익도 안겨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베트남 교민들이 완전히 송환될 경우 베트남 현지에 있던 교민들의 지역은 경제활동이 완전히 중단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큰 타격입니다. 가뜩이나 비상사태인 상황에 베트남 정부가 경제활동을 회복시킬 기회마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전면 금지시킬 방침입니다. 이미 삼성과 LG를 비롯한 대기업들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마저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베트남과 경제수교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교부는 베트남과 예정되어 있던 회담을 전면 철회하고 경제 관련 협력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할 바에 차라리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동남아의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이미 현지 직원들을 모두 해고시키겠다고 밝혔고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등 투자 계획들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대규모 실직 사태가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베트남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총리 책임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혐한 분위기가 가짜뉴스로 인해 퍼질 때도 방관했고 경제 문제가 시작됐을 때도 경제 관료들과 회의조차 하지 않은 점에서 총리가 베트남 침몰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판민진 총리는 혐한 분위기가 한창일 때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는 등 오히려 한국의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판민진 총리의 계획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모두 철수해도 일본과 다시 수교를 쌓으면 베트남은 사실상 이익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베트남과의 계획을 모두 철회하면서 베트남은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일본과도 외교가 끊긴 상황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걸 기회 삼았습니다. 베트남이 더 이상 대안이 없고 한국한테 다시 손을 뻗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엿보던 중 베트남 국민들이 선을 넘은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시위를 한다 해도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 세력과의 충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지만 민간인끼리의 폭력 사태는 우리 정부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의 수준이 이 정도로 바닥일 줄은 상상치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베트남 국민들은 우려가 무색하게 심각한 폭력 시위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판도 심각합니다. 베트남 국민들을 위해 군 세력을 동원시켜줄 계획이었던 유엔은 계획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은 폭력 시위자들을 지킬 의무가 없고 베트남 국민들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최근 있었던 회의에서 베트남 관련 언급이 나왔는데 베트남 국민들을 지원하겠냐는 투표에서 무려 85% 넘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유는 모두 폭력 시위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당장 동맹 국가들과 베트남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국만 단독으로 베트남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베트남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베트남이 아닌 미국, 조지아주에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보급 허브를 베트남이 아닌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는 배터리 생산 허브를 베트남으로 하기로 했다가 현대차와 인접한 지역으로 전면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오히려 한국이 베트남을 정신 차리게 참교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베트남에 대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에 군을 지원해줬다고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베트남의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했다가 베트남 측의 무리한 요구로 철회한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수십조 이상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끝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베트남과 어떻게 손절할지 언제 복수할지 간을 보고 있던 와중에 베트남이 한국을 건드리면서 베트남의 몰락이 본격화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가 베트남과의 손절을 발표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줄줄이 탈 베트남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베트남 총리는 예정되어 있던 모든 회담이 중단됐습니다. 뒤늦게 한국 정부에 도움을 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베트남 총리는 여전히 시위 세력과 대치 중이고 베트남은 결국 손 쓸 틈도 없이 다른 나라가 손절을 하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트남의 몰락, 결국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베트남과 다시 인연을 맺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